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활력 넘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91살입니다. 지난 43년 동안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양생화학자로 일해왔습니다. 특히 인체의 미네랄 흡수에 대해 18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이 이미 한국의 1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치명적인 근육쇠약, 만성피로, 급성 심장질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은 수년간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셔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집에 혼자 계십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침대에서 일어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쓰러집니다. 근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만 팔에 힘이 없어 휴대폰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딸이 안부를 확인하러 올 때까지 차가운 바닥에 6시간 동안 누워 계십니다. 그때쯤이면 몸이 이미 멈춰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8개월 전 강남에 사시는 74 살박 여사님께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마그네슘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드셨습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말랑말랑하게 느껴지십니까? 거에 무른 느낌입니까? 이제 일어서서 까치발을 10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할 수 있으십니까? 망설여지셨다면, 무언가를 잡아야 했다면 지금 이 순간 세포 안에서 조용한 마그네슘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65세 이상 420명이 갑작스러운 근육마비, 심장 부정맥, 원인 불명의 쇠약으로 입원합니다. 이 중 87%가 보충제를 드시던 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황금 시간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문이 있습니다. 체내 시계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생물학적 문입니다. 이 문은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비싼 소변으로 배출될지를 결정합니다. 47년 동안 의학계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마그네슘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사와 함께든 공복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루 중 장의 운반 단백질이 500배 더 활성화되는 정확한 3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500배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세포막이 투과성을 갖게 되며 몸이 흡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더 나쁜 것은 다가오는 몸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저는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하던 70살 남성들이 21일 만에 북한산을 등산할 힘을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보행기에 의지해 걷던 82세 할머니들이 5주 만에 보행기를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차이는 새로운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용량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같은 마그네슘을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드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황금 시간대가 언제 열리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왜 수천만 원을 보충제에 쓰고도 마그네슘의 효능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드실 때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지금 세포가 마그네슘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3가지 조용한 증상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활력 넘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지친 안개 속에서 또 한 달을 보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영양생화학자이며 지난 18년간 매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이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빠짐없이 드십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에 돈을 쓰십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운 없이 일어나십니다. 여전히 밤에 근육 경련을 느끼십니다. 여전히 오후에 기력이 바닥난 채 하루를 보내십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보충제의 품질도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시간대를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팔의 근육을 만져보십시오.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느껴지십니까?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으십니까? 이제 일어섰다 앉아보세요. 손으로 밀어야 했습니까? 허벅지에 힘이 빠지는 순간을 느끼셨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가 마그네슘에 굶주리고 있고 드신 마그네슘이 흡수되지 않은 채 몸을 그냥 통과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연구 클리닉에 완전히 좌절한 채로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계속 보면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성분, 68세,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은 2년 내내 마그네슘을 드셨지만 만성 피로에 전혀 호전이 없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몸이 보충제를 거부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지경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체내시계와 미네랄 흡수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는 문처럼 작용하는 특별한 운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하루 종일 열려 있지 않습니다. 문들은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 특히 하루 동안의 코르티솔 수치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이 문들이 꽉 닫힙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매일 정확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이 문들이 최대로 열려서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보다 최대 500배나 더 효과적인 흡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간입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급증합니다.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장내 수송 단백질은 거의 완전히 비활성화됩니다. 모래를 삼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그네슘은 한쪽 끝으로 들어가서 세포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다른 쪽 끝으로 나옵니다. 근육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에너지 시스템은 재충전되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절실히 필요한 연료를 얻지 못합니다. 하루 중 무작위로 마그네슘을 복용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식사, 활동에 따라 변동합니다.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감소에 맞춰 복용 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금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 몸이 마그네슘 흡수 기계가 될까요? 정답은 평소 수면 시간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잠들기 직전이 아닙니다. 한밤중도 아닙니다. 보통 잠드는 시간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이 시간대에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장혈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수송 단백질문들이 활짝 열려서 필요한 모든 세포로 마그네슘을 끌어들일 준비가 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복용해온 마그네슘이 여러분의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분필을 삼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실에서 18년 동안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미네랄 흡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시간은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5%를 흡수할지 거의 완전히 흡수할지를 결정합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과 72시간 안에 건강을 변화시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난 봄에 제 병원에 오신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3년이나요. 근육 약화가 너무 심해서 병뚜껑도 열 수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부탁해서 변기에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매일 권장량의 2배를 복용했는데도 마그네슘 수치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언제 복용하세요? 아침 7시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커피와 아침 식사와 함께요. 그때 저는 왜 그분의 몸이 모든 밀리그램을 거부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 몸은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과학입니다. 장 안에는 TRPM6과 TRPM7이라는 특정 수송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그네슘이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하루 종일 열려 있지 않습니다. 코르티솔 리듬에 따라 열리고 닫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코르티솔 수치는 절대 최고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침대에서 나와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높은 코르티솔은 마그네슘 흡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수송 단백질을 거의 완전히 차단합니다. 닫힌 수도꼭지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소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서 세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다른 쪽 끝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밤에 여전히 근육 경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눈꺼풀이 여전히 떨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8시간을 자도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변기에 계속 먹이를 주는 동안 세포는 마그네슘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제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언제 마그네슘 흡수기계가 되는지 정확한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평소 취침 시간 90분 전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장내 수송 단백질이 활짝 열립니다. 세포들은 밤새 회복하기 위해 미네랄을 절실히 원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박 여사님을 저녁 마그네슘 복용으로 바꿨을 때 그분의 삶이 5일 만에 변했습니다. 5일 만에요. 다리의 근육 약화가 사라졌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활력이 너무 강하게 돌아와서 올림픽 공원에서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밤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은 단지 흡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생성과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합니다. 저녁 코르티솔 감소 동안 복용하면 몸이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히 필요한 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생물학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지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제 병원에서 240명의 환자들과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마그네슘 복용은 일부 개인의 경우 아침 복용보다 최대 500배 높은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500배요. 바꾼 환자들은 일주일 안에 야간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수면의 질 점수가 2배가 되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마그네슘을 복용하세요. 밤에 저녁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느리게 만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시간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삼성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 환자들과 함께 18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마그네슘 흡수의 황금 시간대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밤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입니다. 왜 이 정확한 시간대일까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장내 운반 단백질이 최고 활동에 도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장에는 TRPM6과 TRPM7 운반체라고 불리는 특별한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그네슘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낮 동안 코르티솔이 높을 때는 이 문들이 거에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트레스 모드에 있고 생존에 집중하며 미네랄 흡수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다가오고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이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장바구니도 겨우 들 수 있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근육 약화가 너무 심해서 병뚜껑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전체 2년 동안 아무런 개선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세포 내 마그네슘 수치를 검사했을 때 매일 보충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마그네슘이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그분의 몸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먹지 말고 대신 매일 저녁 8시에 저녁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뒤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일 만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손에 힘이 돌아왔다고요. 3주 만에 손주들을 다시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이었지만 단순히 시간 때문에 500배나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의 코르티솔은 아침 최고치의 약 60%로 떨어집니다. 소화기관이 스트레스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장으로 가는 혈류가 40% 증가합니다. 소장의 pH 수치가 6.5에서 7.2의 최적 범위에 도달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 흡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대 동안 여러분의 몸은 이산과 담즙도 더 많이 생성하는데 이것들은 마그네슘 화합물을 분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위산이 없으면 마그네슘 보충제는 그냥 장에 머물러 설사와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시간에 마그네슘을 먹을 때 소화 문제를 겪는 이유입니다. 마시는 것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절대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장벽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운반 단백질의 속도를 늦춥니다.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반드시 부분적으로 찬 이에서 드셔야 합니다. 완전히 빈속도 아니고 너무 배부른 것도 아닌 상태에서요. 이것은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위가 비어 있으면 마그네슘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위가 너무 차 있으면 무거운 음식에 같아서 흡수 부위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세 이 씨라는 환자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해서 하루에 14시간을 자고도 여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일어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녁 마그네슘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밤 8시 15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요. 일주일 만에 그분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매일 정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여러분은 무작위 시간에 보충제를 먹으면서 생물학적 기능과 싸워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몸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 대부분이 수년 동안 돈을 하수구에 버려온 부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봐왔는데 그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최 박사님, 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먹어왔는데 밤에 여전히 다리에 쥐가 납니다. 여전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번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최악의 순간에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몸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아닙니다. 장이 미네랄을 흡수할 준비가 되는 시기를 조절하는 생물학적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미네랄 흡수의 문지기 역할도 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문이 닫힙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코르티솔은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에 가장 높습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몸이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장세포는 빠른 에너지를 위해 당과 지방 흡수에 집중합니다. 마그네슘을 잡는 운반 단백질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커피와 토스트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아마 5%만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곧바로 변기로 갑니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코르티솔이 천천히 감소합니다. 정오에 조금 떨어집니다. 오후 3시에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코르티솔이 하루 전체 중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장입니다. 장 내벽의 세포들은 TRPM6과 TRPM7이라는 특수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것들은 마그네슘 운반체입니다. 마치 작은 손들이 뻗어나가 마그네슘 분자를 장벽을 통과시켜 혈류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코르티솔이 낮고 이 운반 단백질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흡수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저는 10%나 50%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영양과학연구원의 임상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의 흡수율이 아침 복용에 비해 최대 500배 더 높았습니다. 50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몸을 치유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저녁 식사 직후도 아닙니다. 마지막 식사 후 최소 90분 후입니다. 왜일까요? 이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특히 유제품 같은 칼슘 함유식품이나 곡물 같은 피트산 함유식품이 있으면 이 미네랄들이 같은 운반체를 두고 마그네슘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공격적입니다. 마그네슘을 밀어냅니다. 피트산은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 30분까지 저녁 식사를 마치십시오. 밤 8시까지 기다리십시오. 미지근한 물 반 컵과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배출 과정을 늦춥니다. 미지근한 물,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한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 밤새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10시나 10시 30분경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매일 밤 종아리에 심한 근육 경련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는 3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아침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4년 동안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아침에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밤 8시에 공복에 복용하세요. 5일 만에 경련이 50% 좋아졌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잘 수 있게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몸을 거스르지 않고 몸과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정확히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간 실패해왔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것이 매달 보충제에 돈을 쓰면서도 여전히 매일 아침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마법의 시간대는 정상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열립니다. 1시간 전이 아닙니다. 3시간 전도 아닙니다. 2시간 전입니다. 보통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8시에 복용하십시오. 11시에 주무신다면 9시에 복용하십시오. 이 정확성은 보충제 자체의 품질보다 더 중요하며 대부분의 의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천 가지 과정을 제어하는 내부 시계로 작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리듬 중 하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여 깨어나게 하고 에너지를 줍니다. 하루 종일 코르티솔은 천천히 감소합니다. 저녁이 되면 최저점에 도달하여 수면을 위해 몸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완성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장의 단백질들은 코르티솔에 의해 억제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이 흡수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할 때마다 말 그대로 변기에 돈을 내리는 것입니다. 보충제 업계는 이것을 알지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반복 구매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침 2시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동시에 장세포들이 복잡한 이름의 특수 운반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단백질들은 마그네슘 분자를 잡아 놀라운 효율로 혈류로 끌어당깁니다. 흡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이 시간대는 약 90분간 지속되고 그 후 몸이 깊은 수면을 준비하면서 다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는 두 그룹의 마그네슘 혈중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침 7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300mg을 복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저녁 8시, 취침 2시간 전에 정확히 같은 양을 복용했습니다. 2주 후 세포 내 마그네슘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저녁 그룹의 흡수율은 단순히 더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일부 개인들은 근육세포와 신경조직에 실제로 도달하는 마그네슘이 500배 더 많았습니다. 500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마그네슘을 복용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실수로 일주일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고통을 반년이나 겪은 것입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 제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며 오셨습니다. 매 걸음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비싼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8개월 동안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딸이 걸을 때마다 팔을 붙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몇 시에 복용하십니까?
아침 7시에 따뜻한 물과 함께 병에 권장된 대로 정확히 복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녁 8시 30분에만 10시 30분 취침 2시간 전에만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보충제, 같은 용량, 오직 타이밍만. 3주 후, 그녀는 혼자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팔을 붙잡아주는 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리 근력 약화 없이 깨어난 첫날 아침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복용 시간 변경 하나가 그녀의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체내 시계와 일치하는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의 일주기 리듬은 모든 것을 조절하며 그것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할 때 여러분의 몸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합니다. 이제 마그네슘을 정확히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히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시간대가 여러분의 마그네슘 보충제가 소화관에서 쓸모없이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500배의 힘으로 세포 속으로 쏟아져 들어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생각날 때마다 아무렇게나 복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 없이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 특정 시간대일까요? 여러분의 몸은 일주기 리듬이라고 불리는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장 내부에는 TRPM7 수송체라고 불리는 작은 단백질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들은 얼마나 많은 마그네슘이 혈류로 들어가는지를 조절합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통로들은 부분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그것들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여러분의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그 장내 통로들이 활짝 열립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하는 마그네슘은 거의 저항 없이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대가 강력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또한 밤에 마그네슘 결합 단백질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 특별한 단백질들은 마그네슘 분자를 붙잡아서 세포 안으로 직접 안내합니다. 그것들은 저녁 8시경에 최고 활동도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생물학적 이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입구 통로가 열려 있고 운송수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한 생화학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잘못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여러분의 코르티솔은 절대 최고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모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장내 통로들은 꽉 닫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그네슘의 5%만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체계를 통과하며 완전히 낭비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마그네슘이 다리 경련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년 내내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복용하십니까? 그녀는 비타민과 함께 아침 7시에 복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녁 8시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용량, 단지 다른 시간뿐이었습니다. 3일 후 그녀의 야간 경련이 멈췄습니다. 3일 만에요.
2년간의 실패 후 3일간의 올바른 시간 조정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식사 후 최소 1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배가 부르면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저녁 8시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관을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모든 것을 편안하고 열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15분 동안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즉시 눕지 마십시오. 운동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여러분의 몸이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아침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생물학에 반하여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복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10%의 효과만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의 시간대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히 여러분의 몸이 미네랄을 흡수하도록 설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칼슘과 동시에 복용하지 마십시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두 보충제가 모두 필요하다면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밤에 복용하십시오. 최소 10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상쇄시키고 둘 다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18년 동안 서울, 부산, 인천 전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정확한 방법입니다. 먼저 마그네슘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주기 코르티솔 연구에 기반하면 최적의 시간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 최고치에서 60에서 70% 자연스럽게 감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여러분의 장내 수송 단백질이 통로를 가장 넓게 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시간대에 미네랄을 흡수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리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여러분의 현재 마그네슘이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올리브 오일 1티스푼 또는 아몬드 6개 또는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지방은 담즙 분비를 촉발하며 이것이 소장의 흡수 통로를 활성화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마그네슘은 고장난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지나갑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셋째, 마그네슘 복용 전후 2시간 이내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십시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마그네슘 복용량 근처에서 우유를 마시거나 치즈를 먹으면 여러분은 흡수의 최대 80%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녁 식사와 함께 특히 멸치나 마른 생선이 포함된 한식과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 10분간 걸으세요. 부드러운 움직임은 장벽으로 가는 혈류를 40% 증가시키고 미네랄이 세포로 더 빨리 흡수되도록 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동네를 10분만 걸으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저녁 산책입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제 진료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어지러우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복용 시간입니다. 똑같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몬드 6개와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9일 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리 힘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영양제입니다. 다른 시간입니다. 500배 더 나은 흡수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이 방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휴대폰에 저녁 7시 알람을 설정하세요. 마그네슘을 소량의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과 함께 드세요. 그런 다음 10분간 걸으세요. 매일 저녁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 안에 근육 약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주 안에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될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에 거스르지 않고 몸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족 중 다른 분도 살릴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호소하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입니다. 지금 즉시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하세요. 아래 댓글에 저는 저녁 7시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이 약속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적어보세요. 실천하세요. 기억하세요. 약함과 강함의 차이는 더 많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영양제를 먹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18년간 연구해서 발견한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자연 리듬과 함께 일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방법을 아셨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몸의 리듬에 맞춰 마그네슘 영양제를 언제 복용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새로운 일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시고 약함과 피로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